盤的情形有用呢？南韓喺6年代嘅時節，正式入到國民所得平均2萬美金，總人口數5000萬3人嘅2050俱樂部，都是南韓已經係已開發國家嘅。人多社會的小河路韓國多，南韓政府希望2020年嘅時節，糧食刺激率是得達到60%。因為除咗出價呢，喺海外潛農耕體系外，還有一張歸農政策。唔過唔係像台灣鼓勵後生嘅漂鳥歸鄉，因為因為講望後生人離開都市怕太慢呢，故所以呢重點等到表亞提鼓勵中高齡歸農來維持農村嘅基本發展。早順頭日頭當日，輕鬆南投農民準備4天呢。南韓的體型南北長東西段，有70%係冇辦法耕種嘅山排同矮山呢，做得4天的體搶30%。無論係體型也耕種嘅形態，老台灣主動參。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1년에 몇 번 수확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 밀도 한 번, 보리도 한 번, 배도 한 번이고 대만 같은 데는 뭐 이모작 2번도 하고 뭐 한다더만. 한 번 하시게 되면 수익이 괜찮으세요? 지금 쌀은 옛날보다 허당기니까 하지 뭐 별로 수입이 봐서는 적은 수익. 昌先生坦講，係對台灣來嘅，就比較起兩國嘅農數期有盲目供養。唔過供養嘅係，無論係到台灣，也係南韓，農民主動辛苦。事實上，就算美韓 FTA 未做自由貿易協定，到今年3月的開始實施過後，南韓政府還係對進口米打過關稅。按多年來對佔全國人口7%嘅土農，總共本嚟虧1000億美金嘅補貼。南韓政府也重要政策，就係要提升糧食刺激率。 한국은 기본적으로 영토가 넓지는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큰 정책 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26.9%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사료용을 제외한 사람들이 먹는 곡물만을 얘기하는 식량 자급률은 한 56.9%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곡물 자급률을 2020년까지 한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無論係小麥、保守也黃體位，南韓拿台灣供應，做得講全意思正確，為咗提高產糧類谷物的刺激率，到2020年達到目標值，南韓也當出現的進行海外農耕體的生產。 比如講，泰裕公司到2008年得到印度洋島國馬達加斯加政府的授權，拿到130萬公頃農耕地的使用權，票期係99年。 사료용 곡물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통해서 모두 자급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사료용 곡물을 재배를 하고 그것을 국내로 들여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업체들에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圈推南韓農業發展係對1970年代新村運動開始嘅，因為韓戰結束過後，南韓政府希望發展農村，又希望糧食做得自家出產嘅垃圾價值，有得將台灣嘅社區總體營造。不過南韓唔單將落去遵守口號，當實際面對農村近來近冇乜發展嘅問題。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게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새마을운동이고 南韓嘅都市發展老配合綜合發展首長是在講動態，像個數年每做速度也富權呢，做喺度講2000萬人。為咗發展農業，南韓人認為農村老都市做唔得分開來，故所像南韓嘅政府老農協也推出嘅政策，尤其係歸農嘅政策，希望做得加減嘅發展，強化每做農業嘅發展。
南韓有一個概念叫做農都本意，意思講都市和農村的發展係分唔開嘅。不過後生人口多咗喺農村的速度當慢，農業人口高齡化，使得農業發展受到嚴重影響。南韓政府希望透過歸農政策，戰後出世也得歐亞先轉到農村。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세대를 가르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대략 한 71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귀농귀촌을 통해서 그동안 생산활동에 종사했던 그 우수한 인재들이 농촌에 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써 南韓政府認為愛講望後生人離開繁華鬧熱的大都市轉到鄉下，不但愛中高年齡的人自然在於農村，好維持農村的基本發力，將這個增加糧食的刺激力。南韓政府當設計一套健康農業生存保衛戰。